침대에 누워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을 후회는 무엇일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것만은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게 될 순간들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간호사, 심리학자, 의사들이 임종을 앞둔 수많은 노인들과 대화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후회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거나 명성을 얻지 못했다거나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인간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99%의 노인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한 시간들, 그리고 결국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치명적인 후회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수많은 선배들의 마지막 통찰이자 우리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삶.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고, 학교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사회는 특정한 성공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부의 기대가 너무 강력해서 점차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바라는 모습이 마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기를 자신이 정말 원했던 직업이나 진로를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았으며, 정말 사랑했던 사람 대신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과 타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망을 고려한 결정인지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공허함이 쌓여갑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주요 결정의 기준이 되곤 하죠.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의 시선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들고 결국 자기 소외로 이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지향적인 삶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 타인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를 주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에 따라 살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그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일과 성취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삶.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공은 주로 직업적 성취,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로 정의되고 우리는 이런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 특히 남성들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며 승진과 성과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 자기 돌봄, 취미 활동 등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졌으며 자신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일에서의 성취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번아웃까지 경험하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열정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의 문화는 종종 깊은 성찰과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일과 성취에 집중하다 보면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80년 이상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행복과 건강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과 나머지 삶 사이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길 자신이 죽은 후 누구도 그는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그는 더 많이 웃고 즐겼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과 성취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 성장, 건강, 기여, 내적 평화 등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개념으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억누르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삶.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참아라, 꾹 참고 견뎌라,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와 같은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자주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화가 날 때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며,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기보다는 숨겼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억압이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항상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깊은 관계는 취약함을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두려움, 희망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취약함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고 결국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억누르면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경계를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NO라고 말해야 할 때 YES라고 하고 불편함을 느껴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더 솔직하게 살 걸, 내 감정을 더 표현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는 것을.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삶.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친구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종종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 가족에 대한 책임, 지리적 거리 등을 이유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 자신의 역사와 맥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친구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연속성의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친구들은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지지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가족 관계가 때론 의무와 책임감으로 얽혀 있다면 친구 관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선택적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친구들과의 대화는 종종 더 솔직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은퇴, 배우자의 사망, 신체적 제약 등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아질 때 친구 관계는 중요한 보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때로는 친구 관계가 선택적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직업적 성공, 가족 부양, 자기 개발 등이 우선시되고 친구와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상적인 좋아요와 댓글이 진정한 대화와 공유된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나 직장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깊게 연결되었는지입니다. 5번째,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룬 삶.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문장들 너무나 익숙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꿈을 위한 선택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혹은 단순한 두려움과 관성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룬 것입니다. 꼭 방문하고 싶었던 장소, 배우고 싶었던 기술, 시작하고 싶었던 취미, 만들고 싶었던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라는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뤄졌지만 종종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미루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은 고귀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변화와 도전을 막기도 합니다. 현재의 불편함이 익숙하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편이야라며 자신을 설득하며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던 것들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또 다른 요인은 충분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보다 더 준비되면, 더 돈이 생기면, 더 시간이 생기면 그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관계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후회 없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느끼고 싶은 감정,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은 보장되지 않으며 오직 지금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6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삶. 젊고 건강할 때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며
운동은 뒷전에 두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 몸은 강하니까, 나중에 케어하면 돼 라며 건강을 담보로 현재의 편의와 성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 성공, 명예를 얻어도 건강 없이는 그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결과는 대개 노년기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이 쌓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수명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건강은 신체적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 정서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관리,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 등도 총체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건강에 관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적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심각한 질병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관리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쁜 습관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감소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강관리의 시작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더 큽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더 일찍 건강에 투자했더라면, 담배를 끊었더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삶.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와 배신,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쉽게 용서하거나 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일종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옳다는 도덕적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감정들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울증과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감을 왜곡시켜 삶을 더 어둡고 적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상하기를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한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가능성을 빼앗아 갔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오랜 불화, 옛 친구와의 단절,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미해결된 감정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용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 등에서 생긴 상처는 매우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의 화해와 용서는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용서의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각한 학대나 배신과 같은 깊은 상처의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용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그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임종을 앞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왜 그 평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후회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자신답게 살라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따르고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작은 단계들을 통해 조금씩 더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소중한 친구에게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미루어왔던 취미나 열정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볼 수 있을까요? 혹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볼 수 있을까요?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의 기대나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망에 기반한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들이 모여 후회 없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의 후회를 통해 우리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선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책에서 각 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나요?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다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길입니다. 운명에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